MBN 골드 조기준 매니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전망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업을 주셨을지, 다운을 주셨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거짓말하세요. 저 이제 다운인데 업으로 나왔네요. 정말요? 네, 다운 주신 거예요? 네, 다운.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다운 주셨어요? 저 업으로 바꿀게요, 그냥. 네, 네, 하락했는데 이제 업으로 올라가고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이제 업. 다시 한번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 둘, 셋. 네, 네. 업? 뭐예요? 원래- 누구 말? 거짓말쟁이. 일단 아니, 김민수 아니죠. 대표님. 원래 맞춰가는 겁니다. 네, 서로 시장에 맞춰가는 약간 거고요. 엇갈리는 흐름이 있어도 네. 오늘 업으로 보시는 이유를 그럼 설명해 주실까요? 장중에는 다운이었다가 네. 오늘 나오는 분위기 보니까 한 3일째 정도 됐으면은 돌리겠다. 아래 꼬리 달기에 네, 생겼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선물입니다. 외국인들 선물이 어제까지 지금 누적으로 거의 이제 4만 개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네. 여기서 더 늘리기에는 그들도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니까 2,000개 정도 오늘 매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네. 요거만 폭을 많이 줄여도 시장보다는 좀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문제는 섹터하고 종목들의 변화겠죠. 이게 따라올 수 있는 섹터가 있고 못 따라오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거 오늘 같은 날은 그걸 잘 구분해서 올라오는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섹터 쪽이 찐입니다. 그런 걸 보시고 대응하시되 물론 이제 자동차 쪽은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큰 그림 쪽에서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은 약간 반등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조정, 이 7월에 첫 하반기 거래일에 강세를 보인 뒤로 소강 상태 접어들었던 시장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아랫꼬리를 달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섹터별 움직임에서도 좀 낙폭을 줄여가는 섹터를 함께 찾아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업으로 바꾸셨어요. 네. 아니, 시장을 봤더니 이제 뭐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락할 만한 요인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이 종목 중에서 네카오가 지금 이제 플러스가 지금 많이 맞아요. 나오고 왜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조선주의 상승세도 강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들도 지금 이제 강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1,000억 정도를 이제 거래소 코스닥을 매도를 했는데 어제도 매도한 후에 후장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또 이제 반등 물론 이제 뭐 다 이제 코스닥만 반등을 했는데 지수 움직임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선물에 의한 외국인 선물에 의한 매도세에 나왔다가 이제 장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업종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업종들 그다음에 소외됐던 업종들이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잦아들고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하락이 멈추면 다시 반등 국면 나올 것 같아서 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어쨌든 다운에서 업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도 지금 좀 아랫꼬리를 달고 으쌰으쌰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빨간불로 돌아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이야기 드렸죠. 자동차의 날입니다. 자동차 완성차도 모르지만 부품주가 아주 불을 뿜어내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가 좋지만 자동차 부품이 더 좋은 이유도 궁금하고요. 두 분은 지금 시점에서 이 섹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모두 역시나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유독 물론 지금까지 쭉 함께 올라왔지만 이렇게 불기둥을 뿜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네.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제 막 불기둥을 뿜어낸다.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두 가지죠. 네. 성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과 아니면 저평가했는데 저평가의 모멘텀을 뭐가 좀 기름을 부어줄까라고 네. 하는 쪽인데 솔직히 국내 시장에서 저평가인 거 무지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런 어떤 기회가 포착되면서 움직이는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쪽들 특히 이번에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이번 실적 시즌을 뭘로 준비할까라고 하게 되면 거의 정해져 있죠. 아직 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 없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코스피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가 선방할 거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품주들이 그를 이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다가 네. 거기다 현대차가 가서 북미 쪽에 가서 계속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그쵸.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이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확장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품사들이 이제 주가가 영향을 끼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적도 괜찮아요. 네. 1분기 때도 실적 잘 나왔었는데 2분기 들어오는 사이에 좀 쉬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가왔다 우리 실적 시즌 이쪽에 대해서 같이 반응을 하는 현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 네. 자동차 부품주가 나오는데 그럼 결론은 2분기 때 실적 발표할 때쯤에서는 또 강하게 들어왔으면은 또 쉴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감안하셔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어디서 팔까라고 네. 하는 매도 타이밍은 이번에 또 강한 변화가 나왔을 때 한번 좀 살짝 또 접었다가 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모멘텀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있어서도 추후에 대해서도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후년 그리고 2026년까지 뭐 글로벌 완성차, 전기차 기업들의 전기차의 생산량이 워낙에 월등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뭐 북미나 인도 지역에 또 생산 공장을 갖춘 그런 해외 쪽으로 부품을 수출할 만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장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화신의 주가가 강세를 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인다로 확인이 되고요. 뭐 성화이텍, 코스닥에서는 뭐 장중에 20% 넘게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가 형님이 잘 끌어줘야 지금 부품주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형님의 실적은 뭐 1, 2등 다툰다. 현대기아차 얘기하는데 기아차가 오늘 조금 더 뭔가 탄력이 있는 건 뭐 EV9 기대감도 조금 있다라고 하네요. 뭐 EV는 기아가 좀 가볍습니다. 현대차가 좀 무겁고요. 공매도 세력도 많고. 이제 네. 사실 자동차가 제가 한번 차화정으로 해서 자동차주가 강세였던 언제입니까, 적이 그게? 언제였던지 네.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5년? 20년 전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니까 한 2010년도 초반, 그렇습니까? 네, 차화정이 강했던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초반. 네, 아 네. 그렇죠. 네. 2000년도 방송 처음 초반. 시작하신 나이를 10살이나 깎아서 그래요. 네. 저도 갑자기 2010년을 저도 2000년대 아주 초반 차화정 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강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오래전에 강했던 주식이 이제 왜 차화정이 이제 안 갔냐면은 전기차가 될수록 부품이 줄고 자동차 부품 회사는 망할 거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약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1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SL 하나였고요. 자동차 중에 최근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성화이텍이 이제 1조를 터치를 했네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실적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는데도 제가 엊그제도 추천드린 서현이화가 이제 오늘도 어제 이제 많이 피크를 치고 있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제 전기차로 되면서 많이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실적 1조 넘어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지금 이제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어떤 전기차로 되더라도 부품 또 전기차 부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사양 그러니까 전기차가 들어가면 엔진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부품이 별로 없구나 2차 전지만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제 전기 부품 관련 이제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의외로 또 많은 부품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또 상승세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도 역시 바퀴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조향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부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련 주들의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3분기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네. 연말까지도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많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자 그럼 중요한 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탑픽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냥 예전에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었고 네. 오늘 또 그냥 아진산업 하겠습니다. 아진이를 참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 네. 실적 잘 나온 거에 대명사로 봐야 될 것 같고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70억 나왔으면 2분기에 또 그에 걸맞는 실적 나올 것 같고요. 네.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이 정도로 영업이익률 보여주는 회사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사의 가장 큰 약점은 마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2천억대에서 200억대 넘는 OPM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계산하게 되면 괜찮다라는 쪽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똑같이 볼륨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네. 되면 지금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일단 10,000원대를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계속 근데 추격 매수하는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 지금 시총이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시총 3천, 네. 39억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네, 3천억이면 1분기 실적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덤입니까?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여전히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나 봤더니 정말 중요한 부품을 만드네요. 차량이 충돌했을 때 충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을 만드는데 안전하려면 이 패널이 진짜 튼튼해야 되잖아요. 패널은
저희가 중요해요. 패널. 패널 우리 두 분도 매니저님. 중요하고 예, 네, 두 이렇게. 분은 이제 네. 패널 중에서 탑 오브 탑픽으로 중요하고 아유, 방송 좀 하시네요. 예. 그럼요. 제가 15년 했는데. 아,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아진산업 탑픽으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 꼽아주셨습니다. 조규준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탑픽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뭐 아침 방송에서 돈벌자에서는 이제 서현이화를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현재는 한주라이트를 지금 현재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는 한주라이트 이유는 메탈. 이게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전기차가 될수록 문제가 이제 차량 경량화합니다. 이제 가벼워야죠. 기본적으로는 제 기본 자동차가 전기차가 들어가면서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2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주차할 때도 이제 기계식 주차할 때도 이제 못 무게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차량 경량은 필수가 되고 그다음에 알맥이 상장하면서 지금 이제 시총이 8천억이 됐는데 뭐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뭐 알맥이 8천억인데 아까 뭐 아진산업이 3천억이라는데 이건 좀 1,100억대의 한주 라이트 메탈인데 네.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보호유수 물량 해소하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주춤거렸던 이유인데 이제 반등 국면 서서히 이제 원형 바닥형을 찍고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주 라이트가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0억 정도 전환사채도 발행했고 네. 그다음에 상환 운전주 90만 주도 이제 내일 정도에 소각할 거고 그래서 호재도 있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을 탑픽으로 꼽았고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우수한 회사가 아닌가. 플라스틱 뭐 회사도 올라가지만은 네. 여기 이제 알루미늄으로 해서 차량 경량화는 꼭 필요하고 이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배터리 케이스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알로이 휠부터 시작해서 그 크랭크 축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한주라이트 탑픽으로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진산업과 한주 라이트 메탈을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또 상승하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반대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는 건설주입니다. GS건설의 부실공사, 그래서 인천 검단 지구의 재시공 결정 등에 따른 이유로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과연 건설 섹터에 대한 의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들어주세요. 의외로 우리 조규준 매니저님 O 의견 주셨고요. 지금 악재가 터진 건설주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 X 의견 주셨습니다. GS건설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일단 뭐 벌어진 상황이고 네. 그에 따른 이제 수습들 이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시공을 해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경악을 하는 문제고요. 이게 입주하고서 무너지지 않은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아유, 철근 정말. 10개 중에서 1개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이제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다 이제 사죄하고 사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요. 이런 거는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멘트 바르고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막 만들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집에 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거로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에 따른 첫째는 GS건설이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다른 쪽에 대한 건설사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쪽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업황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물론 부동산이 이제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또 건설사들의 채권 만기와 네. 그리고 또 아직 끝나지 않은 PF에 대한 부담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총 채무 잔액이 110조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잠재적인 부담감들은 네.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게 앞으로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굳이 성장하고 좋은 쪽도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필요보다는 네. 일단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가면 여러 가지 위축 상황 때문에 나중에 또 쇼티지가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그러면 또 안전 보강해야 될 거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온 부담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챙겨야 된다. 그런 네. 비용이 훨씬 더 늘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건설사의 수익성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해외 쪽에 강점 있는 건설사가 조금 더 탈피구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철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원목 가격, 다양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올랐다고 해도 이거
제대로 넣어야 될 거, 안전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건 이런 악재가 있는 기업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는 측면이실까요? 아니면은 악재를 딛고 뭔가 탈바꿈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뭐 건설사의 로비를 받은 건 아닌데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철근을 덜 넣었을까요? 문제는 이제 건설의 어떤 이제 수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단가가 이제 철강 가격이 너무나 올라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자재비 오른 거에 따른 근데 그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 저번에 주공 저기 뭐 잠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사할 때 보면 돈 인상하는 주고? 거 요청을 했는데 이제 네. 인상 아니 우리 계약한 거 있는데 그대로 해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중국 같은 데는 뭐 더 없고 대나무를 넣기도 한다는데 네? 사실 이제 뭐 대나무 대나무요? 아파트도 있었으니까 과거에 넘어진 아파트 보면 아이고. 안에 대나무가 있었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자재비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건설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해서 뭐 변명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러 안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나와 있는 돈으로 해서 뭐 자재를 조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많은 인상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철근 가격은 요즘엔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네. 다행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뭐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건설사들이 이제 100배 사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건설 경기에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건설주보다는 건설 기계 장비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 약간은 다른 측면인데 아 이게 또 다시 지으면은 또 건설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다시 짓고 네. 이제 뭐 시멘트라든가 이제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품 이제 소재 관련했을 때 이제 장비들 뭐 이런 애들의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중동이라든가 이제 그다음 미국이라든가 이제 리쇼링으로 인해서 계속 그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이제 동남아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과 더불어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더불어 또 최근에 EU도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쪽은 쉬어가지만 이런 건설 기계 장비 쪽의 관점, 그러니까 건설이 안 좋다 그래서 기계 장비도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관계 두산 밥켓이라든가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그다음에 현대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오늘 건설주가 하락했을 때 관심을 갖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DY 파워도 네. 관련해서 이제 조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건설 기계 쪽에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그러면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현대 인프라 코어를 HD 현대 인프라 코어.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1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1,500억 뭐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고 2분기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지금 다른 업종 뭐 현대 지금 2조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뭐 5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 인프라 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섹터는 치과 관련한 임플란트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장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어떻게 두 분은 임플란트 그 시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조규진 매니저님은? 뭐 금리 몇 개 금리, 그쵸. 아직은 이가 튼실하다. 이가 튼실해야 됩니다.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이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덴티스는 새로운 또 이슈도 있습니다. 큰 꿈이 시작되는 뭐 2023년이다. 뭐 덴티스뿐만 아니라 뭐 덴티움도 그렇고 다양한 사실 우리 임플란트 관련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다시금 좀 부각되고 있는 건 뭐 따로 이슈가 있습니까? 네, 실적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확장세는 올해도 나가는 걸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때 이제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면서 또 이제 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점진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나왔던 VBP 시행으로 나왔던 이제 확장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막상 봤더니 중국에서 가격은 낮췄는데 이게 되게 생소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생소한 임플란트가 잇몸에다가 나사를 받고 그 그쵸. 위에 씌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분들이 의외로 저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 내 이에다가 어떻게 나사를 막나? 그런 쪽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많다고 하고 거기다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온대요. 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구경하고 네,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 잘 되니까 싶어서. 보는 순간 네. 이게 나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보기 시작하게 되면 못하죠. 거부감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저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이런 또 반응도 많다고 아. 하다 보니까 그걸 보신 분들은 중국에서 쉽게 장착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쪽도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아직 중국이 내수 소비가 확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부담감들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원래 처음에 어떤 새로운 또 기술이 정착될 때는 이런 변화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족도입니다. 네. 만족도를 해보니까 이 그동안에 어떤 또 틀리 비슷하게 이제 일을 했던 분들이 이거를 또 바꾸기 시작했을 그쵸. 때 그에 따른 변화는 상당히 만족도가 90몇 %대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아마 초기에 여러 가지 반응들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만 낮아졌다고 무조건 큐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예상보다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변화가 없다라는 네. 쪽에 무게를 두면서 아마 4분기 때가 점점 분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라는 이 업계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노화 관련한 그리고 노령 인구 증가에 관련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플란트도 그렇고요. 사실 미용 쪽에서도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예뻐지는 게 아니라 젊어지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섹터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용 쪽으로 이야기를 틀어보도록 하겠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미용 섹터 계속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X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여전히 좋다. 요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요. 두 분도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수기 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저도 사실 요즘에 뭐 하나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미용 관련해서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막 기업 탐방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많이 갔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원택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루다, 네. 이제 건버섯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한번 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쵸. 원택이 이제 남아 있는 재료가 이제 미국발 이제 수주, 이제 미국발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국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발 호재가 2개가 이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대만에서 이제 많이 팔리면서 올리조가 팔리면서 지금 현재 거의 1조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뭐 2조를 넘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독보적으로 상승 중에서 이제 루트로닉을 압도하고 원택이 지금 상승률 최고점.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원택을 3,000원에 추천드렸는데, 이제 목표가 그때 10,000원 중간에 한번 설정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목표가 돌파해서 11,000원, 12,000원, 이제 1조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근데 이제 남아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더 위로 상승하고 있고, 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기관하고 개인들의 영역이 아니고 1조가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웬턱, 뭐 루트로닉 외에 이제 최근에 안 올라간 하이로닉과 이루다를 이제 뭐 후발 주자로 한번 설명드리고 있고, 그래서 하이로닉, 이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버섯 관련해서 하이로닉, 이루다, 그다음에 하이로닉은 이제 개인 뷰티, 이제 개인들이 이제 집에서 쓰는 뷰티 관련 디바이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 주자로 하이로닉과 이루다가 이제 후발 주자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말 좀 얹어주시죠. 하이로닉을 제가 알기로는 탑픽으로 꼽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전문가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네, 저는 원택을 우리 매니저님 얘기하셔서 알았던 네, 네.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훈훈한 분위기. 네. 이게 감사합니다. 투패널 그쵸. 방식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아직 중국이 못 쫓아오는 분야고 성공을 단기간에는 계속 끌어나갈 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있지만 조정 나오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예, 저도 젊어지고 싶고 이게 탄탄해지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반영하는 또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 히든 섹터, 두 분은 어떤 섹터를 보시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 히든 섹터는 종합상사,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전력반도체, 갈륨 쪽 관련한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갈륨 수출 제한 고치로 해서 계속 이제 몇 개 RF 관련 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 코스닥시스가 올랐다가 계속 조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코스닥시스가 갈륨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로 해서
5G랑 차량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륨 어떤 히토류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보는 그것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움직임이 있는데 올라가다가 계속 밀려 내려온 이유는 이제 보유소 물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에 남아 있는 물량이 이제 거의 500만 주가 600만 주 정도 있었는데 지금 뭐 3,400만 주가 소화되고 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최근에 기타 법인과 이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아마도 지금 3,000원 초반에서 3,400원, 500원대에 소화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 NXP에다가 이제 글로벌한 반도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시스가 그거와 더불어 이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모비스에다가 이제 전기차용,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차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꼭 필요한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전기차가 될수록. 그래서 코스닥시스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합생사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나요? 네, 뭐 잘 아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는데 올라간 배경이 한국도 예, 워렌 버핏이 투자한 그런 일본에 투자한 회사 똑같은 거 있다. 예전에 포스코 투자했었죠. 네, 했었죠. 예, 근데 그 손실 보고 나가셨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셨는데 손실 이런 얘기 네, 함부로 네. 얘기하시면 네,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이를 아마 충분히 반영하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전기차 라인업들 가장 맞춰가는 것 같고 네. 포스코홀딩스가 어디 가자 그러면 선봉장 역할을 하는 회사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에코프로가 오른 배경과 비슷하게 아마 지금 고민이 많은 쪽이 하나가 이쪽도 공매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네. 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아마 진짜 한 지금보다는 약 한 43,000원대 정도쯤 들어 진입하시게 되면 아마 그거 움직임들을 또 노릴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 네. 그쪽에서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든섹터 탑픽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내부자 들을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